Yop Lee has done it again. Line drive base hit, left center field. That will score two. That's going to be a base hit. 우리나라 야구가 예전에 실력 이상으로 일본과 잘 싸우지 않았나,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자, 뭐 정신력으로 하는 야구를 하는 그런 시절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실패는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이스라엘한테 지는 야구라고? 이게 약간 현실인가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선수들은 상대 팀을 먼저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한 장면, 한 순간을 너무 쉽게 버리는 것 같아요. 보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2015년 이후에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더라고요. 그 잔혹사를 이제는 끊을 때가 됐는 것 같고, 한 마음이 된다면 정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2026년 WBC 최종 엔트리 명단 30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스프링 캠프가 한창인 미야자키 훈련장.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한국의 국민 타자에게 WBC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WBC라고 하면은 시즌 전에 하는 각국 최고의 선수들만 모이는 대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올림픽과는 또 다른 마음이 있겠죠. 제 이름을 확실히 도장을 찍어준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6년 1회 대회를 앞두고 역사적인 드림팀이 꾸려졌다.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전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할 때 뭐 이렇게 오히려 손발이 좀 잘 맞는다? 예,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사인이 딱딱 나오면 이게 워낙 잘했던 선수들은 움직이는 게 달라요. 이게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예. 전 국민의 기대를 짊어진 김인식 군은 후쿠오카에서 열흘간의 담금질을 마치고 결전의 땅 도쿄에 입성했다. 이승엽은 요미우리로 이적 후 치르는 도쿄돔 첫 경기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운명을 맞이했다. 그 WBC 때가 아마 요미우리 자이언츠 유니폼을 갈아입고 난 다음 첫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세 번째 상대로 만난 일본. 이날의 승부는 훗날 도쿄 대첩으로 불리는 전설이 된다. 지금도 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투아웃에 2사 말루 2대 0인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니시오카의 배트가 홍준군의 공을 밀어냈다. 우익수 이진영은
선상 쪽으로 뻗어오는 타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투아웃 주자 만루에 이 공이 빠지면 어떻게 보면은 싹쓸이 2루타 내지 3루타? 그러면 5대 0이 되는 거죠. 일본 팀 투수력의 5점 차이는 저는 이제 게임의 승산이 뭐 없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익수 뒤쪽으로 뒤로 잡았어요. 우익수 멋진 수비입니다. 그림 같은 다이빙 캐치. 이진영의 결정적인 호수비는 경기의 분수령이 되었다.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거라 생각을 했고 홍준군과 배영수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구대성은 자신의 경험을 믿고 일본의 막강 타선을 막아냈다. 저는 이제 어느 선발이든 중간이든 마무리든 어디 상관없이 저한테 주어진 거를 확실하게 해준 거. 그래서 일본한테 던져가지고 지금까지 3점 안에 다 막아냈었어요. 어느 팀하고 붙어도 제 마음은 똑같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던지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대회 때 딱 그 경기를 앞두고 제가 몸살이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도핑 테스트 때문에 감기약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을 때거든요. 몸 상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앞선 3타석에서도 모두 범타로 물러났었고 삼진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타석에 들어서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 3볼 1스트라이크가 되면서 저는 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다른 볼보다는 변화구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볼넷을 줘도 직구는 안 던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구로 승부가 들어올 줄 알았고 제가 딱 예상했던 공이 들어와서 가볍게 공을 맞힌 것 같습니다. 베이스를 돌면서 굉장히 속으로는 흥분이 되었었고 그 흥분된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 다이아몬드를 돌면서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홈런으로 역전시킨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찬호가 마운드에 올랐다. 그의 상대는 일본 야구의 자존심 이치로. 이겼습니다. 한국 아시아 최강을 확인합니다. 집중력과 자신감으로 만들어낸 가슴 뛰는 역전승. 일본 벤치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대한민국을 연호하는 뜨거운 함성만이 도쿄돔에 울려 퍼졌다. 일본을 꺾고 1위로 본선에 올라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대만전을 이겼지만 일본전을 이겨야지 저희가 또 우리나라 야구 팬들에게는 사실 할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경기에 패했어도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탔을 거지만 그래도 이기고 가는 것과 지고 가는 건 사실은 좀 기분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일본 야구의 심장보라 불리는 도쿄돔에서 우리 대표팀은 한국 야구사에 영원히 각인될 명장면을 남겼다. 1라운드를 3전 전승으로 마무리한 태극전사들은 다음 결전지인 미국 애너하임으로 향했다. 순항하던 우리 선수단을 기다리고 있던 건 결코 쉽지 않은 상대. 현역 메이저리거들이 총출동한 역대 최강의 드림팀이었다. 우선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본다는 좀 설레임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릭 지터나 알렉스 로드리게스나 켄 그리피 주니어나 정말 TV에서 보던 선수들과 한 필드에서 상대 팀으로 맞서서 싸우는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유튜브의 전설로 떠도는 손민환의 알렉스 로드리게스 3구 삼진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옹커브 세계로. 보기만 해도 이제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우리 선수들은 약간 쫄 것 같은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쌓여오다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날도 일어났다. 그것도 1회 초 첫 공격에서. Sung-Yup Lee. That may be a name you want to jot down and remember because he may be coming to a major league city near you one day very soon. 4회 말 1회의 홈런 타자가 다시 타석에 들어서자 미국 벤치는 정면 승부를 피했다. 이승엽이 고의 사구로 1루까지 걸어나가면서 주자가 쌓였다. 김인식 감독은 곧장 최희섭을 대타로 내세웠다. 한복판으로 몰린 패스트볼을 놓치지 않았고 승부를 결정짓는 3런 홈런. 7대3 대한민국이 야구의 본고장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미국 팀과 홈관중은 믿기지 않는 패배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누군가는 이변이라고 했고 기적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실력으로 증명해낸 완벽한 승리였다. 이게 약간 현실인가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미국이랑 야구로 맞짱을 떠서 뭐 그냥 원사이드하게 한 번도 리드를 안 뺏기고 그냥 이겨버렸거든요. 정말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저희는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팀을 저희가 이기고 또 4강까지 갔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는 것이 우리나라 팬들에게도 또 우리나라 야구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엽은 이번 대회에서 4경기 연속 홈런을 날리며 사실상 대회 홈런왕과 타점왕이 확정적입니다. Our people made a big mistake. I wanted them to sign him. And the way that the offer they made to him was just not right at all. 나 너무 기분 좋았었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으면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싶고 나라를 대표한다는 그 자부심은 더할 나위 없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하면서 뿌듯하면서 책임감 있는 그 유니폼이거든요. 우리나라 야구를 위해서 기여하고 돌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았었고 미국에서도 제 이름이 나오는 것이 저한테는 사실 좀 많은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2라운드 같은 조에 속한 일본과 다시 만났다. 미국에 패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일본과 달리 멕시코와 미국을 연파하며 조 선두로 올라선 한국 대표팀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했다. Forget about 30 years. We only needed 1 week. 평소 포커페이스를 잃지 않던 이치로마저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는 운명의 8회에 접어들었다. 주자 2, 3루 대회 내내 뜨거운 방망이를 휘둘렀던 이종범 앞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자, 2006, 2009 WBC 혹시 기억나세요? 네. 2006년 하면은 한일전 하면은 또 이종범 선배님이 적시타 치면서 삼루 가다가 객사되긴 했지만 그런 이종범의 방망이가 날카롭게 받아쳤다. Line drive base hit. Left center field. That will score 2. It's deep into the alley. Kim scores. Lee scores. And Korea leads it 2-0 in the 8th inning. 중견수 이종범은 외야까지 공이 날아오지 않을 거라 확신했고 그 믿음에 보답하듯 우승하는 연속 삼진으로 승리를 매듭지었다. 또 한 번의 명승부. 대한민국 야구가 써내려간 극적인 서사가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여기 미국에서 또 일본을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옛날의 추억을 아픔을 좀 많이 잊고
국민분들에게 엄청 많이 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분들에게 인사를 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운드에서 인사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큰 태극기가 땅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제가 너무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보기가 좀 싫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 태극기를 좀 마운드에 꽂혀서 좀 마운드에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좀 휘날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제가 펼쳤던 것 같습니다. 무패 기록으로 일궈낸 4강 진출. 미쳤다는 표현도 부족할 만큼 뜨겁고 거침없었던 2006년 3월이었다. (3년이) 흘렀다. 제2회 대회를 앞둔 2009년. 지금 이승엽 선수하고 박찬호 선수는 조금 불투명한 것이 있는데 WBC에 출전을 희망하셨던 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국가대표 선수 생활이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호와 이승엽 두 기둥의 부재는 대회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다. 해외파 8명이 가세했던 3년 전과는 상황이 달랐다. 한국은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의 주역들을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어야 했다. 유일한 메이저리거였던 추신수마저 소속팀의 반대로 출전이 불투명했던 상황. 하지만 김인식호는 다시 한번 불가능에 도전했다. 3번의 WBC 대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한순간 꼽으신다면 어느 순간?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유독 그 대회는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베이징 올림픽 준결승전 이후 다시 성사된 한일전. 우리는 새로운 일본 킬러로 떠오른 김광현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경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믿었던 선발 김광현이 초반에 무너졌습니다. 14대2로 7회 콜드게임패를 당했습니다. 가장 좀 힘들었던 경기는 또 어떤 경기가 있을까? 아무래도 첫 경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첫 경기. 예선전이 좀 힘들었고. 그때 김인식 감독님이 했던 말이 기억나거든요. 괜찮다고. 저희 선수들이 그래도 자신을 잃지 않고 잘 해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대 0으로 지나 1대 0으로 지나 지는 건 똑같다. 그냥 다음에 하면 된다. 이기면 된다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순위 결정전의 길목에서 일본을 다시 만났다. 봉준군을 앞세워 이틀 전의 수모를 서력하고자 했다. The flash is too much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도 안 돼요. 근데 그냥 던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선발 봉준군은 도쿄돔을 가득 메운 5만 관중의 압박에도 유연함과 여유를 잃지 않았다. 팽팽하던 4회 초 균형을 깬 건 4번 타자 김태균. 이와쿠마의 공을 받아친 타구가 좌익선상을 날카롭게 가르며 천금 같은 결승점이 되었다. 우리 선수들은 단 이틀 만에 지난 패배의 잔상을 말끔히 지워냈다. 대표팀은 3승 1패, 조 1위로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다. 국제농구 야구가 항상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선수들이 자신감이 엄청났었다고 생각하고 타선은 홈런 3방을 몰아치며 멕시코를 완파했고 4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운명의 상대 일본을 마주해야 했다. Let's go, baby, let's go! 이미 일본을 한 차례 꺾었던 봉준군이 다시 마운드에 올랐고 그의 맞은편에는 일본의 에이스 다르비슈가 버티고 서 있었다. 선두 타자 이용규
좌측 안타. 초구입니다. 자, 이용규 뜁니다. 자, 1회 롱백 2루에서 삼진입니다. 네. 이용규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서 이 도루를 하고 노아웃 이후에 제가 또 최대한 밀어치려고 하다가 내 안타가 나와서 1루에서 헤드퍼스트 촬영해가지고 살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기고자 하는 투지 그리고 상대팀에서 볼 때 저 선수들 뭐야 할 정도로 몸 안에서 뭔가 핏 끓고 이기고 싶어하는 투지 이런 것들이 막 끄집고 나와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3번 타자 김현수 원앤투 4구째. 자 1, 2간 자 2루에서 안타입니다. 자 호민 이용규 호민. 예. 일본전의 해결사 이진영이 다르비슈와 대결합니다. 1-1. Chopper. That's going to be in the left field for a base hit. Young will score. Kim is coming. Throw. Aoki's throw not in time. Off the mark. A 2 RBI single and a 3-0 lead for South Korea. 홍준군이 단 1실점을 하며 일본 타선을 꽁꽁 묶었고 뒤를 이은 불펜진은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완벽히 틀어막았다. 최종 스코어 4대1. 대한민국은 이 승리로 1회 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4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일본을 또 이겼습니다. 4강이에요. 4강. 태극기가 다시 마운드에 꽂혔습니다.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선수로서도 재밌었으니까 또 보는 국민들은 아마 더 스릴 있고 재밌었을 거고 그래서 2009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LA에서 펼쳐진 준결승전 상대는 전원 메이저리그로 구성된 포화 군단 베네수엘라. 추신수 5대0입니다. 이렇게 되면 침묵하던 추신수의 방망이가 마침내 깨어나 승리를 이끌었다. 많이 힘들었었는데 마음적으로 끝까지 믿어주시는 감독님이나 우리 코치님들 그 중요한 건 팀 동료들이 저한테 많은 위로를 해줬어요. Congratulations to South Korea. They moved to the final on Monday night. 이제 대표팀 앞엔 대회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결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고의 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하고 또 만나게 됐습니다. 2009년의 대회 포맷 때문에 일본과만 5경기를 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고 2승 2패의 팽팽한 균형, 그 지독한 승부의 종지부를 찍을 단 한 번의 매치가 마침내 결승전에서 성사되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또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경기들보다도 일본전이 아무래도 선수들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기고 싶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일본전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 국민들이 워낙 집중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자 지금 들어가면서 선수가 부딪혔나요? 네 헤드펀 슬라이딩 들어갔을 때 헬멧이 깨질 부서졌어요. 정도의 이 충격이었거든요.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처절한 승부요. 헬멧은 산산조각 났지만 이영규는 고통 속에서도 베이스를 놓지 않았다. 아픈 거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뭔가 그냥 눈에 뭔가가 찔렸다는 그냥 그런 느낌밖에 없었고 어떻게든지 1호를 좀 훔치고 싶었고 경기에 몰두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픔을 제 몸소 느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한 점 차로 지고 있던 9회 말 벼랑 끝까지 몰린 한국팀은 8회 2루타를 쳐냈던 이범호의 방망이만을 믿었다. 이범호의 타석입니다.
뭐 말로 표현이 안 됐죠. 뭐 도모형의 투아웃 2루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안타를 쳐주기만을 기도했었는데 되게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솔직히 욕심이니까 여기서 바로 너무 멋있게, 그러니까 영화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다르비슈는 이제 1억 몇천만 불루를 받는 이제 최고의 선수였고 앞에 신수가 이제 삼진을 먹었거든요. 그때 들어갈 때 그 메이저리그인 추신수도 못 치는 공이야. 못 쳐도 나는 상관없고 치면 영웅이다 그랬는데 몸쪽에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공은 무조건 나간다. 당시 다르비슈의 우타자 상대 성적은 22타수 2피안타. One ball, one strike count. Lee. That's going to be a base hit into left field. Young Lee coming to the plate. This game is tied 3-3. 이방원 슬라이더. 예. 대한민국의 야구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터져나온 기적 같은 동점 적시타였다. 네, 워낙 슬라이더를 잘 던지는 투수라 몸쪽 직구보다는 바깥쪽 직구랑 바깥쪽 슬라이더를 던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딱 맞았는데 딱 공이 삼루간으로 딱 닿을 때 빠졌다라는 생각에 이제 열심히 막 뛰었던 기억이 나요. 안타가 딱 나오는데 와 떡아웃에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끝내기 안타를 쳤을 만큼 너무 기뻤던. 더가웃에서 다들 서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던 게 막 손들고 막 그게 지금 봐도 저는 와 정말 그 벤치 안에서 다들 집중하면서 내 타석을 봐주면서 안타가 됐을 때 그 포효하는 거 이런 게 지금도 보면 뭐 가끔씩 아 정말 저때 저랬구나 소름이 돋는구나. 10회 초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다. 9회부터 마운드를 지킨 임창용이 2사 2-3루의 실점 위기에 몰렸다. 타석에는 일본의 최고 타자 이치로. 팔구까지 이어지는 끈질긴 접전 끝에 임창용은 정면 승부를 선택했지만 끝내 통안의 안타를 내주며 결승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근데 다르비슈 선수가 던졌는데 조지마 선수가 그 공을 다 잡고 그 말투가 딱 기억이 나요. 갔다 이런 게 이제 이겼다 이 말을 하고 뛰어나가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다들 낙하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씻고 가야 되는데 씻고 갈 데도 없고 이제 와 우리도 이길 수 있었는데 전 세계를 제패를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에 그냥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그냥 다들 앉아서 그냥 계속 있던 게 눈에 훤한 것 같아요. 그냥 분했어요.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하기는 참 이 단어보다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 너무 아쉽게 졌잖아요. 상대가 상대인 만큼 또 일본전이었기 때문에. 짧은 역사를 지닌 한국 야구가 50년 이상 앞선 일본과 대등하게 맞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야구 팬들의 자긍심은 드높았다. 패배는 부끄럽지 않았고 포기를 몰랐던 투지는 다음을 기약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준우승의 영광 이후 우리가 맞이한 것은 예상 밖의 결과였다. 한국 야구가 1라운드 탈락이라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3년 만에 세계의 변방으로 전락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던 네덜란드의 0대5 완봉패. 첫 경기부터 덜미를 잡힌 대표팀은 끝내 조 2위 진입에 실패했다. 준비 부족과 중압감이 부른 참사였다. 이승엽은 이 대회를 끝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하며 후배들을 대신해 고개를 숙였다.
모든 건 감수해야죠. 졌기 때문에 뭐 다른 할 말 없는 것 같습니다. 후속타는 터지지 않고 속만 터졌습니다. 한국이 우물한 개구리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2017년 고척돔에서 서력을 다짐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2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성적표 앞에서 한국 야구의 자존심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한국 야구는 2013년과 2017년에 이어 WBC 3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엄청난 충격 속에 한국 야구의 여정은 일찍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최악의 경기를 한 것 같아요. 실력으로 뭐 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구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제 그 13년 이후부터 우리가 이렇게 자꾸 1라운드에서 떨어지고 하는 거를 냉철하게 좀 분석해 본다면은 좀 원인은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글쎄요. 예전에 실력 이상으로 일본과 잘 싸우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국제전에 나갔을 때는 정말 일본전에 나가면 정말 이 경기에 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뛰었었거든요.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마음, 그래서 실력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요즘에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뭐 정신력으로 하는 야구를 하는 그런 시절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뭐 실패는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했었고 그 사이에 다른 나라 기량이 좋아진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좀 하면 좀 신뢰될 수도 있겠지만 선수 선발에서부터 뭔가 포지션의 중복보다는 각 포지션에서 역할을 잘했던 선수들을 뽑아서 그 포지션만 잘해도 뭐할 판이 뭐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이번 시즌 전 시즌 때 잘했던 선수들 위주로 대표팀을 어린 선수를 뽑다 보니까 경험치가 중요하지 않고 이 경험치가 이기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매번 지다 보니까 자신감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 야구가 멈춰선 지 어느새 17년. 국제대회는 다음이 없어요. 한 장면, 한 순간을 너무 쉽게 버리는 것 같아요. 진짜 간절하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러지만 뭔가 국제대회를 나가면 여기에서 죽고 돌아오겠다, 헝그리 이기고 돌아오겠다, 항상 그런 마음이 좀 컸는데 지금 선수들은 상대 팀을 먼저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네임밸류나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 좀 아쉬운데, 공경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본이든 미국이든 대만이든 실력적으로 우리가 좀 한 수 아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벌써 카메라로 제가 봐도 보여요. 그냥 놀리구나. 네. 근데 뭔가 다석에서의 기싸움이라든지 이거를 이겨내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류현진은 투수 조장에 선임됐습니다. 2026년 새해 많은 이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모아졌다. 2009년의 막내 류현진이 최고참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16년 만에 국가를 대표하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무겁고 책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영광의 시대를 함께했던 류현진의 귀환. 그의 복귀는 다시 한번 기적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멈춰있던 한국 야구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제가 WBC 처음 참가를 하는데 제가 첫 때가 그 1회 때였어요. 그때도 제가 가고 싶었지만 그때는 딱 처음 불었기 때문에 많이 구경하고 응원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또 이런 자리에서 경기할 수 있는 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점수를 얻어가지고요, 잘 막아가지고 꼭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2살의 괴물 투수. 위기마다 등판해 팀을 구했던 든든한 막내는 어느덧 팀의 맏형이 되어 대표팀으로 돌아왔다. 그때는 뭐 거의 제일 막내였었고 예전 같았다면은 그냥 저는 형들이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쫓아 했었는데 이젠 제가 선수들을 좀 이끌어주고 좀 챙겨줘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달라진 것 같고요. 선수들 잘 이끌어가지고 좋은 분위기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뭐 플로리다 한번 가실 수 있겠죠? 가고 싶습니다. 네. 지난 1월 9일 인천공항.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 류현진이었다. 국가를 대표하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무겁고 책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남태평양의 뜨거운 섬 사이판에 2026년 WBC 대표팀의 1차 캠프가 차려졌다. 다시 시작된 태극마크의 시간. 뜨거운 태양 아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맞춘 선수들. 승리를 향한 집념이 타오르는 이곳에서 16년 만에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게 된 류현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당연히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무거운 것 같아요. 16년 만에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나가게 돼서 이제는 제가 고창급의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릴 때보다는 좀 무게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투수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150대 이상 던지는 선수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국제 대회 경험이 조금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베테랑의 역할을 기대한 류지영 감독의 구상 속에 최고령 홀드왕 노경은은 13년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고 박혜민에게는 야수조 주장의 임무가 맡겨졌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고요. 아직 최종은 아니지만 그래서 최종에 들 수 있게끔 몸은 열심히 잘 만들어 왔고요. 일단 감회가 새롭고 좀 개인적으로 좀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이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프런트와 이렇게 KBO 직원들과 연결 소통할 수 있는 그냥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노경은, 류현진, 뭐 박혜민 이 선수들이 제일 맨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해주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후배 선수들이 따라올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의 기대는 곧 성과로 나타났다. 선수단 사이에는 끈끈한 팀워크가 스며들었다. 선배는 아낌없이 경험을 꺼내놓고 후배는 쉼없이 묻고 배우며 정답을 찾아간다. 근데 지금은 워낙 몸을 만드는 단계다 보니까 사실 야구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기 저의 루틴이라든지 뭐 선발 로테이션의 뭐 중간중간에 훈련을 어떻게 소화를 하고 비시즌에 어떤 방면으로 훈련을 하는지 그런 쪽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고. 류현진 선배랑 친해지는 거라고 했는데 뭐 목표를 좀 이루셨나요? 네, 선배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배울 점도 많고 그랬던 것 같은데 대체로 어린 선수들이랑 좀 많이 더 친해진 것 같고 뭐 현진 선배님한테도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영표 형한테도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봐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경원이 형 있고 현진 형 바로 밑에 저거든요, 나이로는. 여러 후배들이랑 야구적으로 공유를 많이 하는데 일단 후배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으면 좀 말해주는 편이거든요. 고영표 선배님한테 한번 체인지업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제 우주가 체인지업을 이제 캐치볼 하는 거 보러 제가 갔어요. 갔는데
좀 직구부터 이제 가슴에 던지는 걸 0점을 잡고 똑같은 포인트에서 체인지업 던지면 이제 그 직구처럼 날아가다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주가.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우주한테 그랬어요. 우주야, 너가 체인지업을 못 던지는 게 아니다.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 눈높이에 맞춰서. 저는 또 오버 피처기도 하고 영표 선배는 사이드 피처니까 그걸 또 전환을 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남다른 케미를 자랑하기로는 이 두 선수를 빼놓을 수 없다. 태임바라기를 자처하는 문동주와 실은 내색 없이 후배의 애정을 받아주는 원태인이 사이판 훈련장을 훈훈하게 달궜다. 옆에 있어요. 그냥 정신 차려보면 동주가 옆에 있고 그냥 한눈 팔다가 다시 있으면 동주가 옆에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운동할 때는 거의 한시도 안 떨어지는 것 같고 이제 또 일단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항상 같이 먹고 또 수영장이나 이런 뭐 외부 활동도 같이 하고 거의 깨 있는 시간에 한 70~80%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근데 운동할 때는 진짜 진지한 쪽으로 좀 많이 저한테 물어보고 있고 어린 선수들의 패기와 에너지는 고참 선수들에겐 기분 좋은 자극이 되고 있다. 노련함과 열정이 맞물리는 친구 조화의 시너지. 세대가 어우러진 대표팀은 조금씩 더 단단해져 가는 중이다. 안현민 선수의 풀스쿼트 무게 들고 하는 거 얼마나 들어요? 뭐 한 아까 150, 160 하는데 그냥 가볍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여지는 게 웨이트니까 그래서 현민이를 다룰 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몸살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밥도 건너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카톡으로 왜냐면 전 혼자 먹게 되니까 안 그러면 너 밥 안 먹으면 그 소실나 이러니까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두 분이 좀 친분이 원래 좀 많이 있었나요? 네, 뭐 엄청 친하다고는 못하지만 학창 시절부터 저희가 어쨌든 시합을 했기 때문에 그냥 좀 알고 지내는 사이 이런 사이였는데 이번에 와서 좀 많이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혼자 먹어야 돼서 억지로 먹는 거예요? 억지는 아닌데 그냥 야수 동기가 있으니까 한국에서부터 저는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같이 다닐 사람을 현민이로 찝고 와가지고 현민이가 고맙게도 같이 다녀주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슈퍼스타도 다닙니까? 이럴 때 다녀야죠. 그래서 잘 맞습니다. 되게 어린 선수들 보면은 자기 운동해야 될 것도 딱 진짜 누구보다 몰입도 있게 하고 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세대 선수들과 또 다르게 정말 자기 거를 할 거를 잘 챙겨서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선수는 뭐 때문에 뭐가 좋은 건지 그런 걸 한번 가서 지켜보고 싶어가지고 배울 점 있으면 배우려고 갔는데 젊은 선수들이 부위와 그런 뭐 유연성, 가동성, 이런 뭐 탄력, 순발력, 개인 그 순간 스피드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감탄만 하고 왔습니다. 사이판의 맹렬한 열기 속에 훈련장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훈련을 함께 버티고 끝내 즐거움을 찾아내는 선수들. 치열함과 여유가 공존하는 캠프는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풍경이다. 예전에 이제 제가 선수를 할 때는 어쨌든 각 팀에서 오기도 했지만 선후배 위계 질서, 대표팀에서도 선후배 위계 질서가 있었다고 느껴졌었고 저희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집단, 정말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의 모임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대표팀이나 이제 환경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여럿이 모인 곳에서는 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 이번 대표팀의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일까? 분위기 메이커는 뭐 시완이. 전 노시안 선수가 시완이요? 시완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4번 타자 노시환을 꼽았다. 시안이는 좀 그런 거 없이 되게 막 말도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해주더라고요. 저희 선수들을. 시환이 형이 일단 낯을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환이 형이 처음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보고 그냥 신기하다 하고 생각합니다. 뭐 원래 막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저희 막내들이 좀 낯을 좀 가려요. 저희 현민이나 도영이나 저희 또 누구 있지? 현빈이 뭐 이런 애들이 다 좀 그런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또 선배들 잘 이렇게 분위기도 띄우고 또 동생들 이렇게 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시안이 안 뽑히면 이거는 대표팀 분위기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에 안 나가더라도 이거는 그냥 데려가야 됩니다. 일단. 예. 지금 의외로 문동주가 살짝 화이팅 이씨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해가지고 저기 있네요. 시키면은 잘할 거예요, 동주. 그래서 워밍업 할 때나 뭐 트레이닝 코치님하고 뭐 화이팅 할 때도 항상 동주가 밝고 크게 하면서 선수단 분위기를 좀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건 자발적인 건가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가 봐요. 활력 넘치는 선수들 뒤에는 그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숨은 중심이 있다. 바로 이분. 분위기 자체가 뭐 감독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지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밝은 거를 선호하는 그런 감독이라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좋게 흘러가는 것 같고 뭐 그래서 리더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이번 사이판 캠프는 역대 가장 빠른 출발이다. 대표팀은 지난 5번의 대회 모두 2월 중순에 선수들을 소집했지만 류지영 감독은 그 일정을 한 달이나 앞당겼다. 제가 이제 WBC의 3번째를 참가를 하게 되는데 2006년도에는 코치, 그다음 2013년도에 또 코치로 또 임했었는데 한 번은 성공을 했고 한 번은 또 실패를 했어요.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약간 데이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23년 대회를 앞두고 2월 미국 애리조나에 마련된 캠프에서는 변덕스러운 날씨와 시차 적응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빨리 좀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새벽 한 3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한 12시간 만에 여기 도착한 것 같은데 어느 때보다 이르게 시작된 사이판 캠프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류지영 감독의 의지가 담겨 있다. 제가 이제 지난해 가장 먼저 제가 계획을 세웠던 게 지금에 있는 사이판 캠프입니다. 뭐 제가 10개 구단 감독들을 만나면서의 공감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선수협하고의 또 공감대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따뜻한 데서 먼저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뭐 따뜻한 곳에서 몸 만드는 게 참 좋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또 이렇게 일찍 따뜻한 나라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하니까 오히려 팀 캠프 가기 전에도 기술 훈련도 해놓고 가니까 오히려 좀 몸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치러지는 WBC는 선수들의 몸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투수들의 컨디션은 대회 성적과 직결된다. 대표팀의 1차 캠프는 투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렇죠. 뭐 이번에 이제 투수들 같은 경우에 일괄적인 어떤 스케줄로 선수들을 리드했다기보다는 선수들 개별적으로 또 본인들이 날짜에 맞춰서 몸을 만드는 어떤 루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계획하는 어떤 스케줄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스케줄을 진행했습니다. 고우석과 노경은이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하며 가장 먼저 불펜 피칭을 선보였다. 다 그 계획하고 왔기 때문에
코치님들이나 감독님들이 좀 걱정을 좀 하셨는데, 근데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시기는 무조건 피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 국제대회 이제 정식 대회 날짜에 맞춰서 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좀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케줄을 이제 마지막 턴에 항상 피칭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경원 선수하고 보우석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몸을 빨리 만들어서 와서 첫 번째 턴부터 마운드 피칭을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원래 계획을 물어봤을 때 다른 선수들은 여기 사이판 훈련 기간 중에는 마운드 계획이 다 없다가 막판에 너도 나도 마운드에 한번 던지겠다고 해서 네, 조금 계획이 수정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 턴에 혹시 채팅을 와우 와우 이거는 일단 마지막 턴에 지금 마지막 턴에 하려고 했다가 그냥 손들어 봐. 마지막 턴에 여기서 운동 마지막 날 운동 해치고 하시고 예정보다 빠른 움직임이지만 무리는 없어야 한다. 훈련은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표팀의 하루는 오전 7시 30분. 스스로 몸을 깨우며 힘차게 시작된다. 훈련은 의무가 아닌 당연한 일상. 선수들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더불어 부상 방지를 위해서 근력 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한낮의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공식 일정은 끝나지만 이후 선수들은 각자의 루틴에 따라 자율적으로 훈련을 이어간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러닝크루. 자욱이 형이 자기는 지금 시기에 이제 러닝 이제 뛰는 거를 한 롱런 뛰는 걸 이제 몸 만들어지는 느낌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욱이 형 자기 뛴다길래 그래서 그럼 형 저도 같이 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씩 모여서 지금 크루가 만들어졌어요. 최근 여기 사이판 캠프의 트렌드가 선수들의 트렌드가 러닝이에요. 러닝 트렌드를 감독도 따라가야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걷고 뛰고 해서 왔고요. 오전에 뭐 단체 훈련하기 전에 웨이트 먼저 소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훈련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시간들이 조금 남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러닝을 조금 하고 있고요. 형 이거 신기해요. 이거 카메라가 쫓아내요. 이거 얼굴. 뭘 쫓아내? 쫓아다니는 게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 쫓아내. 이렇게 인식하나 봐요 얼굴을. 잠깐만 핸드폰도 들고 뛰어야 되는데. 괜찮을 것 같긴 해. 놓고 가도 돼. 그러다 비 쏟아지면 혹시 여기다 놓고 가면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사이판에 그걸 한번 해보자. 없어지면 사주십니까? 내가 왜? 뛰어. 예? 이거 들고 뛰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막 뒤에서 뛰겠습니다. 그럼. 너 안 나와. 왼팔을 최대한 못 움직이니까. 오른팔에 핸드폰 들었어? 네. 그럼 이러고 뛰어야 돼요. 같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거 들고 뛰기 쉽지 않네 이거. 들고 뛰기가 쉽지 않아요. 지도자와 선수가 한마음이 되어 바라는 목표는 단 하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한국 야구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는 것. 가슴에 달린 태극마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일단 이 태극마크를 달고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태극마크를 달고 다 같이 훈련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도 영광스럽고 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서 좋은 선수들이랑 같이 또 함께 한 곳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WBC를 준비하면서 이제 주변 나간 선배님들이나 코치님들한테 들어봤는데 확실히 다를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게임을 해보면 그런 게 있긴 할 것 같아요. 애국가 부르면 막 벅차고 웅장해지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라는 곳에는 항상 가고 싶었던 마음이고, 이렇게 저에게 감독님께서 작년 시즌 때 미국에 와서 저에게 물어봐 주셨을 때 저는 기회가 되면 당연히 무조건 가고 싶다고, 캠프 때부터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담감보다는 좀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고요.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생활적인 부분이나 운동이나 다 좀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열흘간의 캠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코칭 스태프의 구상도 한층 뚜렷해졌다. 뭐 어느 정도 이제 감독님하고 투수 코치하고 같이 어느 경기에 누구를 쓸지는 어느 정도는 지금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선발 투수들 투구수 제한이 있고, 그 투구수 제한이 이제 65구를 못 넘어가는 투구수 제한이 있고, 또 불펜 투수들 같은 경우에도 연투를 하면은 하루를 못 던지는, 또 39 이상 던지면 다음날 또 못 던지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맞는 어떤 그 선수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 불펜 요원보다는 선발 요원들을 좀 많이 뽑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4경기의 투수의 어떤 그런 엔트리의 숫자가 한 15명 정도를 잡고 있고, 그 외에 조금 길게 던질 수 있는 선발 투수들이 한 8명에서 많으면 9명 정도까지도 구성이 돼야 투구수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사이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캠프가 끝난다는 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제 오키나와로 향할 명단이 추려질 것이고, 누군가는 태극마크를 반납해야 한다. 선수들은 긴장감 속에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사실 난 최종 엔트리가 먼저라 이제 워낙 경쟁력 있는 투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뽑히게 된다면 그래도 이제 두 번째 WBC를 참가하는 게 돼서 이제 전에 했던 게 그냥 운이 아니었다는 걸 또 증명해내고 싶고요. 이제 좀 부담스러운 경기를 나가고 싶어요. 왜냐면 스텝업도 있고 그냥 저의 가치랑 이런 걸 좀 더 올리고 싶기 때문에 그냥 많이 배우고 싶은 느낌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또 코칭 스태프에서 또 고심하시고 또 뽑는 거기 때문에 뭐 안 뽑히더라도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을 응원할 거고, 근데 뭐 뽑힌다면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가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꼭 이기고 오겠다는 생각으로 경기하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최종에 뽑혀서 제가 중요한 상황에 꼭 막아서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옆에서 열심히 던질 거고요. 꼭 마이애미 갈 수 있도록 최고참으로서 선수들 다독거리면서 잘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누가 나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경쟁 체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목표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좋은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응원을 하고 또 열심히 할 생각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판 엊그제 같은데 또 10며칠이 지났네. 너무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첫날도 여러분들 훈련하는 모습 봤을 때 너무 준비 잘해 놨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마지막 날까지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독으로서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고, 전체적으로 사이판 캠프를 다시 평가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저는 점수를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고요. 뭐 사이판 캠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이 어떤 고민을 하세요?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준비들이 계획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고민보다는 기대가 더 큽니다. 각 소속팀 가서 한 3주가량 훈련을 하고 올 텐데 2월 15일 날 건강하게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하성은 지난주 빙판길에 미끄러져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다쳤고 샌디에이고에 입단한 송성문도 옆구리 근육을 다쳐 4주 이상 휴식이 필요해지며 문동주는 몸을 풀다가 어깨 통증을 느껴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문동주에 이어 원태인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며 류지연 감독의 근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유지현 호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WBC 최종 엔트리 명단 30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빠졌는데 이제 손성문 선수와 김하스코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김하성, 송성문 선수들이 가장 합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자주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한 단어가 또 변수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죠. 가까운 그런 일로 인해서 지게 돼서 좀 마음이 안 좋고 진짜 중요한 전력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마음 아프고. 김하성은 지난주 국내에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다쳤고 샌디에이고에 입단한 송성문도 옆구리 근육을 다쳐 WBC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저도 아침에 소식을 듣고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좀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비 엔트리를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최적의 멤버들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상황은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선수들이 굉장히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믿고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 들고. 김하성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중책이 김주원에게 맡겨졌다. 처음 그 부상 소식 들었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부담은 조금 됐었는데 네, 이제는 또 다시 대회를 준비해야 되고 결국에는 제가 잘 준비해서 대회 때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은 느끼지 않고 그냥 대회 때 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다. 김주현 선수가 11월 달에 평가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김주현 선수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별 최정예 선수들로 최종 30인 명단을 꾸린 류지영 감독은 이정후에게 주장 임무를 맡겼다. 이정후 선수가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장 앞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정후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으로 간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후 외 한국계 선수 4명도 류지연 후에 탑승했다. 오브라이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MLB에서도 가장 강력한 투구를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팀이 가장 필요할 때 저희 가장 위기라고 위기 아니면 가장 필요한 어떤 시기가 있다면 그 시기에서 오브라이언 선수를 투입을 시킬 그런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버닝이라는 선수는 선발, 불펜 분명히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존스 선수와 위트건 선수는 우타 쪽에 포함이 된다면 조금 더 좌우 밸런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참가 의사를 표명을 했고 선수마다 지금 굉장히 명확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오브라이언 선수가 맡을 거고요. 대표팀 역사상 가장 강한 구위를 가진 선수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의 약점이 투수력인데 우리가 리드를 잡는다면 경기 후반에 상대 가장 강한 타자들이 나올 때 누가 들어가서 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류지영 감독의 고민을 지워주는 투수. 하지만 큰 기대를 모았던 오브라이언이 종아리 통증으로 합류하지 못했고 그에 앞서 대표팀의 원투펀치로 꼽혔던 문동주와 원태인마저 낙마 소식이 전해졌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변수들이 됐었는데 뭐 이런 변수들이 있었고 아쉽죠. 아쉽지만 이제 상황은 이미 일어난 거고 그 다음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변수에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또 야구이고 투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근육통이 될 수도 있고 부상을 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플랜 B, 플랜 C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플랜 A만 있는 게 아니고 플랜 B, 플랜 C, 플랜 D 그 이상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핵심 전력의 이탈로 마운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남은 투수들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졌다. 어떻게 보면 주축 선수들이 빠지다 보니까 뭐 영향력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저희 선배님들이나 형들이나 뭐 동생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멤버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 빈자리 공백을 최대한 잘 메꾸려고 오히려 저한테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가 저한테 왔다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느 상황이든 팀이 위급한 상황이든 뭐 막아야 되는 상황에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할 것 같아요. 다들 좋은 선수들이 또 합류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할 일 다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있는 선수들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고 또 꼭 전세계 한번 타보자라는 그런 의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에서는 투구수가 있기 때문에 이닝보다도 최소 실점으로 그 공 개수에 맞게끔 던지는 게 선발 투수들의 임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점수 안 주게 던지고 싶다. 선발 투수가 임무면 그냥 최소 실점으로 많은 이닝을 던져야 되는 게 선발인데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냥 뭐 어차피 쫄아서 될 것도 안 되고 그냥 못 던지더라도 그냥 자신 있게 던지는 선수가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더 높게 올라가는 거이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간다면은 그냥 잘 던지고 싶어요. 네. 그냥 공격적으로 던지고. 제가 올라간 경기는 무조건 제가 마운드에서 무조건 끝내고 싶고요.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막을 수 있는 그런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높고 험난하기만 하다. 현재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랭킹 기준 1위인 일본과 2위 대만이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해 있다. 랭킹 4위인 한국은 11위 호주, 15위 체코와도 본선 1라운드 경기를 치러야 한다. 지난 2023년 대회에서 우리는 호주에게 이미 한 차례 패한 바 있다. 우리 1라운드에서 만나는 체코, 일본, 대만, 호주까지 이어지는 상대 국가의 어떤 전력 분석 통해서 우리가 4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가지고 게임에 임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1년 내내 좀 준비를 했고요. Here's the 1-2 pitch. Swung on and missed, and Japan has successfully defended their World Baseball Classic title. He throws. Trout strikes out swinging. Ohtani and Japan celebrate a World Baseball Classic championship. 일본은 더욱 힘겨운 상대다. 지난 10년 사이 한국과 일본의 실력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일본은 5번의 WBC에서 모두 4강에 진출, 그중 우승만 3차례 차지했다. 한국과 일본의 최근 전적은
10회 이무승부. 예전하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투수들의 어떻게 보면 기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트렌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뭐 정신력으로 일본이랑 싸워서 이겼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정신력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팀이 됐고, 정신력으로 하는 야구를 하는 그런 시절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더 과학적이 되고 상대를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본인의 레벨을 높여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조금 일본을 앞서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같이 번트 야구가 아니더라고요. 일본도 이제 공격적인 야구로 바뀌면서 강공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도 대량 득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공도 워낙 빠르고 변화구들이 진짜 좋아요. 이런 와중에 일본은 초호화 선수단을 구축했다. 슈퍼스타 오타니를 필두로 작년 월드시리즈 MVP 야마모토까지 메이저리거만 9명이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전체적인 WBC에서의 성적들, 또 MLB에서의 지금 활동하고 있는 뭐 선수들의 어떤 구성원들, 사실 굉장히 좋은 팀이죠. 예,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본 야구 특히 투수들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투수들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이번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고요. 뭐 현재 세계 최고팀 중에 하나고,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몇 수 위에 있다라는 거는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면 23년보다는 살짝 약한 건 맞다.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사사키 로키와 오타니 쇼헤이가 투수로 나왔고, 다르비슈도 있었고, 그때보다는 투수력이 약간 낮아진 게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보다 두수 위이긴 하지만 23년보다는 그 격차는 조금 줄어든 것 같다. 약간. 끌어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공격에 넘어갑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김주원이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남겨놓고 팀을 패배에서 구해냅니다. 도쿄돔에서 경기를 치러본 선수들의 전망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경기를 일본이랑 하면서 도쿄돔도 경험해봤고, 그리고 막상 붙어보니까 또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자신감을 조금 얻은 게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충분히 통한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냥 한국의 응원이다라고 생각하고 던졌습니다. 가장 최근 기억이 좀 좋은 기억으로 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을 때 그 기분 다시 상기되면서 또 기분 좋게 잘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 경기가 한일전이고, 도쿄에서 치르는 4경기 중에 제일 중요한 승부는 대만전인데, 대만 야구가 지금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 대표팀에 뭐 쉽게 말씀드리면 문동주가 3명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그 에이스 3인방이라고 불리는 투수들이 그 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부터 우리랑 경기에서 계속 한국 대표팀 압살했던 린여우민이라는 투수랑, 그다음에 작년에 니오넴에 진출한 구린리앙이라는 투수랑, 그다음에 이번 겨울에 소프트뱅크의 거액을 받고 입단한 슈저씨라는 3명의 투수인데, 타선도 역대 대만 대표팀 중에서는 제일 세다고 봐요. 정말 대만과는 5대5라고 생각해요. 좀 리벤지라고 하면 대만전 던지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뭐 어느 경기에 나가든 최선을 다하겠지만 자존심 회복할 수 있는 대만전을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대만전 던지면 그냥 이기는 야구, 제 구속과 이런 그 변화구를 잘 쓸 수 있게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만이라는 팀이 너무 쉽게 볼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 하나하나에 좀 더 플레이 하나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긴장감 놓지 않고. 일단 저희가 어쨌든 본선을 가기 위해 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고, 또 저희 팀도 너무 좋은 선수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분명히 이겨야 되는 경기고. 대만전을 저는 졌던 기억이 있었어서 그때 많이 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대만전은 더 큰 무대에서 꼭 승리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는 방망이로 승부를 봐야 될 상황입니다. 일본과 대만의 에이스들을 타격으로 두들겨서 이겨야 되는. 지금 일본과 대만 매체들의 보도를 공통적으로 종합해 보면 일본 매체들은 한국전에 기쿠치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만 매체들은 한국전에 린여우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왼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 대표팀 타선의 키는 우타자들. 결국 기대는 대표팀의 가장 강력한 우타 화력으로 모아진다. 그 중심에는 2024년 KBO 리그를 지배했던 MVP 김도영이 있다. 그는 24년 프리미어 12에서 3개의 홈런과 10타점을 몰아치며 국제 무대용 병기임을 증명해낸 바 있다. 이 팀에는 워낙 다 모든 선수들이 자기 장점들이 확고하다 보니까 제 야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파워 있는 사람도 있고 달리 빠른 사람도 있고 그거 다 자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 스스로 그냥 할 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우익수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타자. 그냥 후계자보다는 그냥 제 포지션에 우익수에 나가는 선수가 수비도 잘하고 방망이도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말을 못하게요. 안현민 선수가 뭐 해야겠죠? 안현민은 지난해 11월 도쿄돔에서 이틀 연속 대형 홈런을 쏘아 올렸다.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왼쪽입니다. 던장 넘어갑니다. 이틀 연속 홈런포 안현민. 뭐 사실은 스탠스 같은 선수를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수를 만나려면은 저희가 토너먼트를 이미 들어가서 더 높은 곳에서 만나야지 만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뭐 대결이 성사가 되면 제일 좋겠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니까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한 경기 이기는 거에 우선이지 않나 저는. 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톱 수준의 재능들이 3명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우, 김도영, 안현민. 2022년에 이정우 선수의 시즌이었어요. 이정우는 리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찍으면서 장타율 1위였어요. 이런 시즌을 또 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2024년 김도영이 또 말이 안 되는 시즌이었어요. 김도영의 24년은 파워와 스피드라는 말이 안 되는 조합을 하나로 만든 시즌이었어요. 아, 또 우리가 역사적인 시즌을 봤구나 이랬는데 25년에 또 말이 안 되는 시즌이 안현민이에요. 김도영과 안현민의 기량의 레벨은 검증되는 충분한 표본이 사실 지났다고 봤어요. 8KBO급 기량을 가지고 있는 건 맞고 그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 대회에서 좀 세계를 놀라게 할 활약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후배들이 03년생이죠. 그 후배들이 지금 너무 잘 성장을 해서 지금 리그에서 너무 좋은 흔적을 내고 있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제대회에 나가서도 경기를 이기고 넘어야지만 본인들이 좀 더 성장하고 더 커가는 걸 분명히 느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껴서 우리 나라가 앞으로 국제대회에 나가면 이 선수들이 무조건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줄 것이라는 또 그런 믿음도 필요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봤을 때 예전처럼 코리아 두렵다 겁난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끔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란했던 도쿄의 영광은 어느덧 희미한 기억으로 남았다. 연이은 3번의 좌절. 한국 야구는 벼랑 끝이라는 냉혹한 현실 위에 서 있다. 첫 만남이기 때문에 오케이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야. 오케이 붙어봐. 나는 지지 않겠어. 우리 선수들한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겠어. 이게 되게 컸어요. 매 경기마다. 특히 국제대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누가 어느 타순에 배치돼도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이 명확하다는 거라는 거죠. 네.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나가서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성적을 내야 되고 초반에
쫓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한 3, 4회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워낙 실력들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그 초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하다 보면 결과는 분명히 어느 팀이랑 만나도 분명히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이닝을 던지더라도 50개를 1이닝을 던지더라도 점수 안 주려고 던져. 그렇게 좀 볼 배합을 좀 확실하게 좀 가져갔습니다. 볼넷을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볼을 좀 많이 던진다. 내가 1이닝 던지고 내려오더라도 점수 안 주고 내려오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라. 자신감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 같아요. 게임에서의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유리하고 또 분명히 우리나라의 대표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몇 년 동안에 있었던 대회는 아무런 다 지나간 대회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미국 가서 또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우리나라에 금유환영할 수 있는 그런 WBC 대회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또 유지영 감독님 이하 모든 스태프들이 한 마음이 된다면은 정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태극마크의 무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승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자들의 몫이 될 것이기에. 일단 WBC 23년에 제가 출전하고 그때 예선 탈락을 했었는데 올해는 꼭 본선까지 가서 팀원들과 함께 미국으로 다 같이 갔으면 좋겠고 또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그런 성원 또 KBO 인기가 1200만 관중도 됐기 때문에 그 열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응원에 좀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좋은 경기력 보일 수 있도록 많은 준비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께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 대회를 임하는 좀 책임감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더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번 대회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는 팬분들이 또 좋아질 수 있도록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기고 오겠습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 저희가 꼭 WBC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또 뭐 도쿄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본선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시 출발선에 섰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진 이 질문은 승리를 향한 약속이자 가장 간절한 대답이 될 것이다.